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8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두 건 모두 해외 유입으로 지역사회 발생은 오늘도 한 건도 없었는데요. 사흘 연속입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흘 연속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한 건도 없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면요. 어제 신규 확진자가 2명이 생겨서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는 1,806명입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255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1,218명입니다. 그리고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도요, 9,333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를 검사받은 단 한 명의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64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 오늘 2명에 대해서 보면 모두 해외 유입된 분으로 검역에서 2명이 확진된 사례입니다. 네. 지금 지역 발생이 한 3일 연속 계속 그렇죠. 0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치명률은 조금씩 올라서요. 80대 치명률은 25%고 70대는 치명률이 10.85%입니다. 그리고 60대는 치명률 2.6% 정도 달합니다. 전체적인 치명률은 2.3%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오늘 이제 중대본 오전 모두 발언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정착이 돼야 등교도 가능하고 이제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생활 속 거리 두기 첫날인데 달라진 모습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이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문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제 이 프로야구가 무관중 경기로 정규 시즌을 시작했고 심지어 미국에도 우리나라 이 프로야구 경기가 중계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프로축구도 오는 8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대본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2명이고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1,218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한 분이 사망하셔서 총 사망자는 255명이 되었고 치명률은 2.36%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 환자 2명은 모두 중동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로서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일째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들과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문체부와 고용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오늘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가 제한적이나마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최소한의 배려이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인구가 많고 밀집된 수도권부터 지자체 간의 행정적 경계를 넘어 권역별로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첫날입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지난 5월 3일 개인의 생활 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 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하고 보조수칙으로 31개 유형별 세부 지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개인 방역의 기본 수칙은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1, 2m의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 속의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과 환경 소독, 고위험군 생활수칙 등 중요한 보조수칙도 함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단 방역의 기본 수칙은
회사, 교회 등의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 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 등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고 일상에서 창의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의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려진다면 그동안 저희 방역 당국이 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해서 격리하고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4월 말부터 이어진 연휴가 종료된 이후 2주간은 코로나19의 감염 추이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새로운 생활 수칙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브리핑만을 진행하였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오늘부터는 현장 브리핑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세부 실천 계획과 각 부처별 이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체부와 고용부의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5월 6일부터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국립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고 프로스포츠 등 주요 행사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휴관에 왔었던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총 24개소가 5월 6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국립공연기관들도 공연 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인 관람 중심, 시간대별 인원 조정,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또한 국립극장 등 5개의 국립공연기관과 국립오페라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가 활동을 재개하며 예술의 전당과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은 그간 연기했던 기획 공연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국립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증상 여부 확인,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 방식의 한 칸 띄어앉기와 같은 세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어제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5월 8일 프로축구, 5월 14일 프로 여자 골프가 무관중으로 개막하며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관객 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체육 대회의 경우에는 주최하는 지자체나 종목단체가 참가 규모나 지역 방역 상황과 같은 대회 특성을 고려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최하되 학생 대상 대회는 등교 일정 등과 연계하여 6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역 축제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등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생활 속 거리두기 초기인 현 단계에서는 위험성이 큰 경우 연기 취소하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합니다.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관,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장 지침과 회의 지침을 마련하고 각 사업장에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방역 담당 부서와 관리자 지정, 1, 2m의 거리 두기, 유증상자는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 소독, 마스크 착용을 공통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유연 근무제, 휴가 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이나 교육 연수는 온라인과 영상을 활용하고 대면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모임과 동아리 활동이나 회식은 자제하고 휴게실과 같은 좁고 밀폐된 장소를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회의 지침에 따르면 가급적 영상과 전화회의를 활용하고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면 회의를 할 때는 넓은 회의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는 회의에서 배제하고 신체 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1, 2m 거리 두기, 환기 등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는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 회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관소와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지도 감독과 기술 지도 시에 팜플렛을 배포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방문 노동자나 출장과 같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대본은 12개 부처별로 마련한 31개 세부 지침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이에 대한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 말경에는 개정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실생활과의 밀접성, 시급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설 유형별로 지침을 추가 또는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생활방역 TF를 통하여 각 부처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오신 이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출근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시지 말고 1339 콜센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그 안정적인 방역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 여러분과 방역당국이 힘을 합쳐 지금까지 만들어낸 방역 성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이기 때문에 일상과 이제 방역의 조화가 중요하다. 또 현장에서도 이제 현장 브리핑, 기자가 참석한 브리핑이 처음 시작이 됐네요. 네, 일단 정부부터 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대면 브리핑에서 이제는 이제 기자들이 네. 저 브리핑 장소에 참석해서 실제로 질문을 받는 대면 브리핑으로 오늘부터 지금 전환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문체부 또 고용부 관련해서 생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 나오다 말았었는데 그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죠. 네, 서서히 이제 개장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국립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오늘 5월 6일부터 재개관을 하게 됩니다. 또 국립극장을 포함한 이 국립공연기관도 공연 등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네. 또 이 밖에도 뭐 5월 8일부터 이제 프로축구가 이제
개막을 하고 네. 또 5월 14일 프로여자 골프도 무관중으로 이제 경기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네. 체육대회 같은 경우 이제 대회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단체가 대회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학생 대상 대회는 등교 개학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6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각 지역별, 지자체에서 하는 지역 축제들이 많은데 이 지역 축제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수 있는 등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 속 거리두기 초기인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성이 큰 경우에 연기나 취소하는 등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프로스포츠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고요. 현장 이제 관람, 직접 관람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무관중이고요. 프로야구도 그 무관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네. 계속 상황 여하에 따라서 또 이 사업주하고 그리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그 온라인에서 대면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고용부 관련해 생활 방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각 그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회의 같은 경우도 회의와 출장 같은 걸 자제를 하면서 회의도 이제 영상회의를 좀 권장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주가 참고할 이 사업장 네. 지침을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은 기본적인 개인 방역 지침은 동일합니다. 아프면 3, 4일간 집에서 네네. 쉬는 거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좀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조금 더 주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여달라. 그리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이나 영상을 활용해달라고 네.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 대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규모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휴게실을 갖다가 여러 명이서 함께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하지 않도록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회의 지침의 일반 원칙으로는 가급적 영상이나 전화 회의를 활용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영상 회의가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도 좀 단축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면 회의를 해야 된다면 회의 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확인을 해서 유증상자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들을 배제해달라고 했고요. 그렇군요. 또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네. 손 소독제를 비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자주 환기를 해야 되고 네. 될 수 있으면 회의 공간도 작은 실내보다는 좀 넓은 공간으로 활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이 이제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회의장과 사업장들에 보면은 이 관리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 상황별로 또 세부 지침을 또 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집단 방역 지침 중에 하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어떤 사업장이든 어떤 공동체든 네. 그 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방역 관리자를 한 명을 갖다 지정을 해달라고 그것들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지침들을 갖다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네. 있는데요. 그 방역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용자들이 모두 이 지침에 따르고 그래서 모든 어떤 만일에 또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발생했을 그렇군요. 때 이런 이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쉽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네. 앞서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유행 가능성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산 속도를 좀 느리면 설령 발생을 하더라도 빨리 발견해서 우리 병원 체계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프로세스를 제시를 했어요. 네, 지금 방역 당국은 다시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그 지난 2월 또 3월에 있었던 네네. 대구 신천지처럼 폭발적이었잖아요. 폭발적인 집단 감염의 형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그 입장하기 전에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방문자 어떤 사람들이 방문했는지 기록을 구체적인 하죠.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접촉자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또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예전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대본 이제 앞서 오전에 있었던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총리가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또 권역별 의료 지원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안정세에 조금 일찍 들어간 그러니까 좀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앞으로 재유행, 가을이나 겨울에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겁니다. 대구 신천지
휴지로 인해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때 네. 의료 자원을 갖다가 다 소진이 되고 다른 지역과 소통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환자 이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그 권역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대비한다는 거죠. 네, 의료 자원들이 서로 좀 융통적으로 좀 사용될 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대비를 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조금 전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하루 새 확진자는 2명 늘었습니다. 또다시 지난 2월 18일 이후 가장 적은 수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06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증가한 2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2명은 모두 검역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를 포함해 단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를 해외 유입과 지역 발생 사례로 나눠서 보면 파란색의 지역 발생 사례는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죠. 특히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최근 사흘 연속 지역 발생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반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해외 유입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1,10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0%를 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해외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엔 해외 유입 사례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확진자가 방문한 지역을 보면 그동안은 유럽이나 미주 국가를 방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지난 2주만 보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노란색의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확진자의 비중이 점차 커져서 특히 지난주에는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분홍색의 미주 국가 방문자 가운데 미국 외의 중남미 국가에서 입국한 확진자도 상당수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가별 상황을 보면 그동안 확진자가 많았던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러시아나 브라질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도 확산세가 가팔라진 양상입니다. 국내 여건이 좋아져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인데요.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정책이 바뀌었지만 손 씻기 등의 개인 방역 핵심 수칙은 유지해야 하고요. 마스크 착용 등 보조 수칙도 지켜달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며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을 요청했는데요. 이 상황별 수칙을 이철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평소보다 한 달 이상 늦게 개막한 프로야구. 하지만 관중은 없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따라 야구장 현장 관람이 허용되더라도 치킨, 맥주 등의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응원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심이 튈 수 있는 행동도 피하고 응원할 때 신체 접촉도 참아야 합니다. 노래방에서는 마이크에 개인별 덮개를 씌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에서는 가능하면 일행과도 마주보지 말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습니다. 기차나 고속버스처럼 좌석이 지정된 대중교통은 다른 사람과 한 좌석 이상 띄워 예매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도 지그재그로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합니다.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보다는 스마트 뱅킹을, 창구보다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상황별 방역 수칙 외에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의 거리 두기, 손 씻기와 소독, 환기 등 5가지 핵심 수칙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는 우리가 모두 처음 가는 길이자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이 방역에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특히 등교 수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내 에어컨 사용 여부와 관련해선 전문가들과 최선의 안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했습니다. 미국 내 경제 재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0.5% 상승해 24.5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14% 넘게 올라 3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 해제와 미국 내 경제재개 확산 움직임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어제 6개 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Just wow. It's been great to see people just really happy to just 봉쇄 완화에 비교적 신중했던 캘리포니아주 등 40개 주도 곧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뉴욕주도 코로나19 사태로 취한 각종 제한 조치를 푸는 7개 정상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수요가 다시 시작돼 유가가 멋지게 올라가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유럽 상황 알아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2달 만에 봉쇄 완화를 시작한 반면 영국에선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29,400여 명으로 이탈리아를 넘어서면서 유럽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달 가까이 폐쇄됐던 로마의 공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단계적 봉쇄 완화 조치가 시작되면서 외출과 산책이 허용된 겁니다. Abbiamo le mascherine nel caso in cui ci si debba insomma un pochettino avvicinare alle persone, entrare in qualche negozio. Stiamo attenti, tocchiamo il meno possibile, però almeno stiamo un po' all'aperto, respiriamo un po' d'aria. 반면 영국은 하루 새 사망자가 약 690명 늘어 모두 29,4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사망 피해가 가장 컸던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전 세계에선 미국 다음으로 누적 사망자가 많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 사례만 발표하는 영국 보건부와 달리 통계청은 의심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해 3천여 명 더 많은 숫자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 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유럽 최대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엄청난 비극이라면서도 각국의 집계 방식이 다르다며 해명했습니다. International comparison works unless you'll reliably know that all countries are measuring in the same way. And it also depends on how good, frankly, countries are in gathering their statistics.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선 요양원 사망자가 빠져 있고 프랑스도 집에서 숨질 경우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탈리아보다 영국 전체 인구가 더 많고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이 발생한 반면 거주 인구가 비슷한 런던에선 5분의 1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세계적 대유행 국면이 지나 정확한 사망 집계가 나오기까진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보건부가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사망한 확진 환자들을 누적 통계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며 정확한 분석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